안녕하세요.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경조사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팟캐스트 경조사가 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코너 이름은 우리 동네 사건 X파일인데요. 이 말 그대로 우리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많고 많은 사건 중에 일부 사건들을 굳이 다시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일단 네. 매우 축하하고 네. 경기 인천 지역이 또 전국에서 사건하면 또 빼놓을 수 없고. 아유, 그럼요. 사건 네. 하나 일어났다고 하면 일단 아주 작은 사건은 없으니까요. 네. 충격적인 사건이 워낙 많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뒷얘기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는 정말 왜 그랬을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또 앞으로 또 잊지 말고 이런 맞아요.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사건들을 조금 더 끄집어내서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건 기사가 다른 기사에 비해 조회수가 좀 높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네. 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게 인기가 많겠습니까? 네네. 근데 혹시 이 코너 조회수 네. 높이려고 만든 건가요?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이 사건 기사를 사람들이 유독 많이 읽는 이유가 사실 바로 우리 옆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산이나 경상도나 아니면 밑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께서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칼부림이 나거나 어떤 공장에서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 큰 불이 나서 여러 사람의 이제 소중한 목숨이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사건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일 수 있고 사건 기사들이라는 게 네. 근데 결국 남 일이 아니라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 일일 수 있고 내 가족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사건 X파일은 뭔가요? 네, 서론이 일단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수많은 반려인들께서 좀 깜짝 놀라셨을 만한 그런 일인데요. 바로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달 초에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일입니다. 양평 번식장 개 사건입니다. 양평의 한 단독주택에서 네. 죽은 개 사체가 1,000구가 넘게 발견된 맞아요.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혹시 기사 보셨나요? 너무 끔찍해서 사실 제가 네. 제대로 못 읽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사는 집안에서 그렇게 많은 네. 개 사체가 발견된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10마리, 20마리, 200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1200구 정도가 발견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양평군 광탄리 한적한 동네예요. 여기에는 한 개인 주택에 사시는 60대 남성이 저지른 일인데요. 이유는 사실 이 돈벌이였습니다. 어머. 이분이 원래 고물상이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네. 1,200마리를 거의 학살을 한 건데 죽였다는 그 많은 개를 혼자요? 맞아요. 예. 아. 한 3년 정도 가까이 한 마리당 10,000원 전후 정도 되는 돈을 받고 고물을 주워다가 어디다가 팔듯이 한 번에 여러 마리에 한 몇만 원씩 돈을 받고 강아지들을 집으로 오랫동안 데려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작 그 몇만 원 주고 강아지들을 사고 판 것도 이 화가 나는데 네. 그 많은 개들이 결국 다 죽은 거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인 거죠? 일단은 60대 남성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네네네네. 드렸죠. 나이도 좀 많으신 편이긴 한데 일단 이거를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데려왔던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개를 내가 대신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누군가로부터 데려오면서 한 마리당 대략 10,000원씩 받았으니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목적 그쵸. 달성을 했잖아요. 예, 그러고는 집안에 있는 커다란 통이나 예를 들어 저희가 시골 가면 쓰는 한 사람 한 서너 명은 충분히 들어갈 법한 그 큰 와인색 통 있죠. 네네. 예, 어렸을 땐 거기서 막 샤워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물놀이도 하고 맞아요. 예. 시골 가면.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집 밖에 있는 대형 물탱크 같은 거. 시골 집에 가면 예, 물탱크들이 따로 있을 수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집에 실제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마리 한 마리씩 몽땅 다 넣어놓고 몇 년 동안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실제로 보시면 경찰이 이분한테 굶겨 죽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어요. 이분이 돈만 받고 개들은 통 안에 쌓아둔 이후에 방치하니까 이게 결국 다 굶어서 죽은 거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처리 비용을 아주 소액으로 맞죠. 받고 그거를 네. 그냥 거기 통에 넣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둬서 죽인 거네요. 네. 굶겨서. 맞습니다. 아니 아무리 개를 고물 팔듯이 돈 받고 데려왔다고 해도 이게 살아있는 생명인데 무책임하게 1200마리를 거의 학살 수준으로 그렇죠. 죽이는 게 죄책감도 없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네. 그럴 수 있죠? 말이 사실 안 되죠. 근데 이게 좀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이번 일로 동물보호단체 케어 측에 여러 번 취재를 했는데요. 그 커다란 통이나 이 물탱크 안에서 많은 강아지들이 배가 고팠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물어뜯고 이러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은 그런 흔적도 현장에서 좀 적지 않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네. 너무너무 끔찍하네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 60대 범인 남성은 네. 그 많은 강아지를 도대체 어디서 데려온 그렇죠. 건가요? 고물은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남은 제품이나 뭐 집 앞에 버려진 것들도 있지만 네. 강아지 버려온 강아지를 주워온 건가? 어떻게 주워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예. 하는 이유 포인트인데요. 번식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지난 2, 3년에 걸쳐서 수많은 개들을 돈 받고 데려온 걸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번식장이라면 뭐 저희도 꼭 한 번씩 번식장 취재들을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사실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막 소름 돋아서 조금 네. 이렇게 항상 보기 어려웠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음, 강아지는 사실 살아있는 생명이고 번식이란 표현 자체도 너무 혐오스럽고 그런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번식장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번식장은 말 그대로 일반 사업자가 작은 공장이나 비닐하우스를 차려놓고요. 그 안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암컷, 수컷을 한 쌍씩 철창 케이지 안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서 좀 인위적으로 어린 반려동물을 낳도록 관계를 시키는 그런 동물 생산업 업종의 사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부 업자들이 극심한 학대 행위까지 동반을 해가면서 반려동물들이 원치 않는 그리고 일반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너무 자주 암수컷을 번식하도록 강제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각각 암수컷에 발정 유도제가 들어있는 주사까지 맞히면서 번식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자들 입장에서 빨리빨리 많이 이거 너무 사실 잔인한데 그렇게 빨리 많이 새끼 반려동물을 낳아야 그만큼 많은 어린 이제 반려동물들을 애견 분양샵이나 펫샵에다가 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업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거나 뭐 이렇게 네. 그 강아지 뭐 이렇게 보이는 데 있으면 거기 케이지 안에 예쁜 새끼 강아지들이 네. 있는 게 펫샵에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근데 하지만 반려동물이 우리가 이제 반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건으로 이제 취급하지 않잖아요. 아니죠. 인식들이 네. 그렇고. 뭐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동일한 생명체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네. 10명 중 3명이 키운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가족 같은 관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학대 행위까지 일삼는 업자들한테는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생명체가 아니라 판매용 새끼 반려동물 낳는 기계로 보이는 거라고 그냥 좀 상품일 뿐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더 충격적인 건 하도 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더 자주 과다하게 번식을 강제당해서 이 일부 반려견은 생식기가 좀 잘린 채로 번식장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답니다. 생식기가 잘린 채로요. 네. 그럼 실제로 그런 현장이 뭐 이렇게 확인된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동물보호단체 중에 카라라는 곳이 네, 있는데요. 제가 유명하죠. 그곳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 11월에 연천군의 한 번식장을 여기 카라가 제보를 통해 현장을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뭐 일부 그렇게 신체 부위가 좀 네네. 닫혀 있다던가 아니면은 예. 발정 유도제가 담긴 주사제를 이제 맞췄다든가 이런 흔적들이 실제 이 연천에 있는 번식장에서 그대로 다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네. 너무 무분별하고 같은 사실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말 같은 동물로서 사람한테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말이 안 안 되는 되죠. 거잖아요. 예. 이 번식행위, 이런 번식장 사업이 근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동물보호법이나 이런 거 불법으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제가 이 취재를 하고 주변에 의견을 물으면서 누구든지 다, 그거 불법 아니냐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지금 합법적으로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번식장만 800곳이 넘습니다. 합법으로. 네, 와, 합법입니다. 네. 전국에로 따지면 수천 곳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는 건데, 합법 운영이 이 정도인데 이 허가 없이 몰래 신고 없이 불법 운영되는 곳까지 하면 얼마나 좀 많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번식장들이 불법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이 동물 생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번식장을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청결 상태, 뭐 격리 공간, 분만실, 뭐 완전한 뜬장이 아닌 바닥 면적 절반 이상을 판을 까는 등 이런 허가 사항 등 여건을 다 지키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경기도 내 저 800곳 번식장들이 다 이걸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느냐. 그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다한 학대라고 할 만큼 인위적인 번식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정상적인 시기에 적합한 여건에 맞춰서 번식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일일이 확인할 방법도 없고 담당 공무원들도 저 많은 사업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지자체들이나 취재를 해보면 또 이 반려동물에 반려동물 집중해서 하는 과들도 많이 없잖아요. 담당 네. 공무원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번식장 업종 자체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이 번식장 자체가 불법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허가사항을 지켜서 운영한다고 해도 어쨌든 인위적인 번식 행위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카라나 이 케어 같은 동물 보호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같은 우리 모든 반려동물의 매매 행위, 이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번식장도 없어지겠죠. 근데 저렇게 경기도에만 800곳 넘는 번식장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일부 유통이 되는 반려동물들이 팔리는 펫샵이나 판매장들도 경기도에서만 1,200곳이 넘는데 아, 정말 많네요. 네, 엄청 많죠. 이렇게 큰 하나의 이미 산업군이 돼버린 상태라 이 무조건 전반적으로 이걸 금지시키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애견 분양소나 펫샵에서 어린 반려동물 사다가 키우는 우리 이제 반려인들 잘 모르시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네.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거에 가담하는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이제 키운 건데 지금도 그러고 계시겠지만 네. 그럼 학대 혹시 가담하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네.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펫샵에서 어리고 귀여운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반려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학대 실태를 다 알고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쵸, 어쨌든 맞아요. 너무 귀엽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또 최근 3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같이 여건 특성에 따라 이 반려동물 수요가 점점 는다면 그 공급 체계인 번식장도 덩달아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아, 네. 그럼 그렇게 번식장에서 반려동물을 도매가로 구입해서 정말 물건이네요. 반려인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소매로 판매하는 이 펫샵 사장님들은 네. 어쨌든 중간 이 유통 단계인데 이분들은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래서 이 펫샵 몇 군데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한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번식장 문제를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닐 거다. 학대 행위 없이 운영되는 번식장도 많을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곳에서 반려동물을 데려다 파는 중개업자들을 믿고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번식장이나 또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맞아요. 사지 네. 말고 이제 유기견 등을 입양해서 키우자는 캠페인도 사실 공감대를 굉장히 얻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그럼 우리 이런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네. 번식장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단체들이 추진하는 루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카라란 단체가 국내에서도 루시법이란 걸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 제정안에 동의할 서명인 수를 늘리는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시법은 뭐죠?
그게 뭐냐면요. 이런 번식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예, 지난 2013년쯤에 영국의 한 번식장에서 동물보호단체 덕분에 구조된 루시라는 이름의 오. 반려견이 네,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반려견이 어땠었냐면 6년 동안 너무 과도하게 반복된 임신과 또 출산 때문에 루시의 그 척추가 휘고 그리고 또 루시의 뇌전증이나 관절염을 앓다가 죽고만 그런 반려견이었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동물보호단체가 이 루시를 통해서 번식장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은 끝에 영국에서 제정된 법 이름이 루시법입니다. 이 주요 내용이 태어난 지 6개월이 안 된 개나 고양이는 판매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시중에 있는 펫샵에 있는 어리고 예쁜 그쵸. 반려견들은 다 2, 3개월 정도거든요. 아, 정말 네. 신생아 아기네요. 네. 그 캠페인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네, 인터넷 포털에서 캠페인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캠페인 메뉴에 서명운동이라는 걸 누르실 수 있는데 거기서 루시 프로젝트란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당장 오늘부터 네.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양평 사건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1200마리 개를 죽인 그 남성은 지금 네.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네, 지금 그 60대 남성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 법원이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속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조만간 동물보호법 위반 등등 그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양평 번식장 개사건은 제가 반려인이 아님에도 일반인한테도 이렇게 끔찍한 충격을 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번식장 반려동물 학대 문제 저희가 꼭 잊지 않을 거고요. 네. 앞으로 이 사건 재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선보인 이 우리 동네 사건 엑스파일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경기도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이 사건이 진짜 궁금했다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실 경우에 저희가 좀 샅샅이 조사하고 취재를 해서 재미있는 방송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뭐 옛날 사건도 괜찮고요. 요즘 네. 일어나는 사건, 궁금한 사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저희는 다음 우리 동네 사건 엑스파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